한국에서 2년을 보낸 후 프랑스로 돌아온 여성이 있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드름 흉터와 낮은 자존감 때문에 10년 넘게 은둔 생활을 했던 파리 16구 출신 변호사 집안 외동딸의 놀라운 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내 얼굴이면 고백 전에 거울부터 봤어야지 라는 말에 상처받아 자퇴까지 고민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낸 걸까요? 2년간 딸의 한국행을 반대했던 부모님은 결국 딸의 절실한 부탁에 마음을 돌려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그녀가 단 몇 주 만에 보여준 변화는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프랑스 친구들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들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딸을 걱정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녀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29살 프랑스 여성이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제 이름은 엘로디예요. 파리 16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종 파리지엔이죠. 혹시 파리를 아시는 분들은 16구가 어떤 동네인지 아실 거예요. 에펠탑이 보이는 고급 주택가, 그곳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 베르나르 앤 파트너스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세요. 어머니는 파리 국립예술학교 이사장이시죠. 겉으로 보면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우리 집 거실에는 샤갈의 원화가 걸려 있었고 주말마다 오페라 하우스에 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드름이 심했어요. 13살 때부터 얼굴 전체에 빨간 좁쌀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까지 남게 됐죠. 게다가 저는 둥글둥글한 체형이었어요. 키는 160cm 정도인데 몸무게는 75kg을 넘나들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로디,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우아하고 아름다웠단다. 너도 그래야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왜 다른 가족들과 다를까? 왜 저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순수해서 겉모습보다는 같이 노는 게 재미있으면 친구가 됐거든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파리에서도 유명한 생트 마리 드파시 사립학교였어요. 거기 다니는 애들은 정말 다들 예쁘고 잘생겼어요.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아이들이었죠. 저만 유독 튀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팀을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결국 한 팀에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줬어요. 그때 한 아이가 엘로디는 공만 보면 도넛 생각날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깔깔 웃었죠.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이 둥글둥글한 도넛 같아 보였거든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 울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심해졌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구석에 있었고 사진 찍을 때도 맨 뒤에 숨어 있곤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18살 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뒤포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키가 185cm의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정말 전형적인 프랑스 미남이었죠.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이였어요. 연극부 회장이기도 했고 축구도 잘했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1년 넘게 짝사랑했습니다. 조나단이 복도를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 친구가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바보 같았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고백하기로 했어요. 친구 클라라가 엘로디, 너 조나단 좋아하는 거 다 알아. 그냥 한번 말해봐라고 등을 떠밀었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학교 정원에서 조나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나단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루카, 맥심, 아드리엔까지 4명이 함께 왔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나단, 나 할 말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조나단과 친구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엘로디, 너 정말 용감하다. 하지만 내 얼굴이면 고백 전에 거울부터 봤어야지. 루카가 박수를 치면서 소리쳤어요. 이거 완전 내기 맞췄네. 조나단, 너 이겼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제가 언제 고백할지 내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맥심이 일주일 안에 고백한다고 했고, 조나단이 이번 주 안에 할 거다라고 했대요. 저는 그냥 그들의 놀이감이었던 거죠. 아들이 행히 휴대폰을 들고 이거 영상으로 찍어놨어.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도망쳤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정말 조나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여드름 흉터투성이 얼굴에 둥근 체형. 저는 정말 누가 봐도 매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기 싫어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면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조나단한테 고백했대. 정말 용감하다. 근데 조나단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심지어 어떤 아이는 엘로디 도넛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일주일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행이 찍은 영상이 학교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장면과 조나단이 거절하는 장면이 다 들어있었죠. 댓글에는 크크크 진짜 용감하다. 엘로디 대단해. 조나단이 너무 잘했다. 이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그날 화장실에 가서 1시간 넘게 울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라고 중얼거렸죠.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조나단 이야기, 내기 이야기, 영상 이야기까지요.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제 상태를 보시고 잠시 쉬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학교를 자퇴했어요. 집에서 개인 과외를 받으며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했죠. 그 1년 동안 거의 외출을 안 했어요. 사람들을 보는 게 무서웠거든요. 대학교는 겨우 들어갔어요. 소르본 대학교 문학과에 합격했지만 기숙사 방에서만 지냈어요. 수업도 거의 안 나가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넷플릭스만 보거나 인터넷 쇼핑만 했어요. 룸메이트 이자벨이 걱정해서 엘로디, 너 요즘 왜 이래? 같이 파티라도 가자라고 했지만 저는 난 괜찮아.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거절했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어머니가 엘로디, 너 너무 마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식욕도 없었고 뭘 먹어도 맛이 없었거든요. 심리상담사도 소개해 주시고 피부과 전문의도 데려가셨지만 저는 다 거부했어요. 나는 치료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그런 생활을 3년 가까이 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 뷰티 유튜버의 영상을 봤어요. 썸네일에 있는 여자분이 저와 비슷하게 여드름 흉터가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클릭해봤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자막으로 보니 여드름 흉터가 심했던 여자가 천연 재료로 피부를 관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유튜버는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예뻐져야 한다. 살을 빼야 한다. 흉터를 없애야 한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뷰티에 대한 철학까지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발효 음식, 나물, 국물 요리, 모든 게 몸에 좋다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프랑스 음식도 맛있지만 치즈와 버터가 많아서 피부에는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저에게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거실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한국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고 하셨고 어머니는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며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대로 있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한번 해봐.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거라면 지원해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3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제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부모님이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지내라며 30평 규모의 아파트를 계약해 주셨거든요. 월세만 2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봐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말하려다가 이거 얼마어 하면서 말을 못했는데 알바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크루아상에 버터 듬뿍 치즈가 들어간 요리를 주로 먹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된장국, 김치, 나물 반찬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도전한 음식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아파트 근처 한 식당에서 주문했는데 빨간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뚝배기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 라고 생각하면서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입 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신기하게도 계속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김치의 시큼한 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져서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된장국도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야? 간장 같은 걸 끓인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마셔보니까 깊고 구수한 맛이 났어요. 특히 미역 된장국을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역의 미끄러운 식감과 된장의 구수함이 만나니까 마치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았거든요. 나물 반찬들도 신기했어요.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과 마늘 향이 정말 좋았고 콩나물 무침은 아삭아삭한 식감이 재미있었습니다. 도라지 무침은 처음에 씁쓸한 맛 때문에 놀랐지만 먹을수록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야채를 이렇게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치였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뭐야? 너무 매워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중독되더라고요. 배추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 그리고 적당한 짠맛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을 먹을 때 김치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 입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프랑스 음식이 갑자기 느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위해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민지라는 한국 친구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저랑 언어 교환을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언니, 저는 프랑스어 배우고 언니는 한국어 배워요. 민지 덕분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어학원 수업이 끝나면 같이 카페에 가서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민지가 언니,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김치찌개요.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지금은 중독됐어요 라고 대답했죠. 민지는 제가 한국어로 대답할 때마다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민지와 대화를 하다 보니 제 피부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게 됐습니다. 언니, 한국에서는 피부과가 어때요? 프랑스랑 다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민지가 언니, 우리나라 피부과는 정말 좋아요. 특히 청담 쪽에 유명한 곳이 있어요 라고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민지가 추천해준 청담 근처 피부과에 갔습니다. 여드름 흉터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어머, 외국인이네.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겠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여기 원장님은 다른 곳과 달라. 피부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봐주신다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원장님은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온화한 분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누구도 제 마음을 먼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장님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손님, 피부 치료보다는 생활 패턴부터 바꿔보세요. 우리는 피부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걸 먼저 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이 레이저를 받으세요. 이 화장품을 쓰세요 였는데 한국 의사는 근본적인 걸 말해주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밤에 일찍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면 피부는 저절로 좋아져요. 외모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몸을 돌보는 마음부터 가져보세요. 진료실을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 원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피부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걸 먼저 봐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이 철학을 프랑스에 전하고 싶어.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아침에는 꼭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끓여 먹었고 점심에는 나물 반찬이 많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나 죽을 먹었어요. 특히 아침에 마시는 미역국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이걸 아침에 먹어? 라고 생각했는데 마셔보니까 속이 따뜻해지면서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되더라고요. 미역의 끈적한 식감도 처음엔 이상했지만 먹을수록 중독적이었어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가까운 한강공원에 자주 갔어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걷는 게 제 일과였거든요. 한강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머, 외국인이네. 한국 음식 잘 먹어? 라고 물어보시면서 김밥도 나눠주시고요. 반신욕도 민지가 가르쳐줬어요. 언니, 반신욕 해봐요. 진짜 좋아요 라고 추천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물에 그냥 앉아있는 게 뭐가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달랐습니다. 2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앉아있으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피부 관리도 달라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싼 화장품을 잔뜩 발랐는데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했어요. 클렌징 오일로 깨끗하게 세안하고 토너, 에센스, 크림 정도만 발랐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꿀팩이나 오이팩을 했죠. 3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여드름도 줄어들었고 뭔가 얼굴이 작아진 느낌도 들었어요. 몸무게도 75kg에서 68kg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LODN 서울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제 일상을 일기를 쓰듯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이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먹었어요. 한강에서 산책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프랑스 친구들이 엘로디, 너 뭔가 달라 보인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자존감 문제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줬어요. 저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에요. 엘로디님처럼 하면 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국 음식 정말 피부에 좋은가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인데 엘로디님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고 제 변화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반년 후에는 팔로워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도 들어왔지만 저는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정말 제가 써보고 좋았던 것들만 소개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천연 화장품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1년 후에는 제 브랜드 엘로디 &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제품들을 프랑스에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온라인몰에서 직구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써보고 변화 과정을 보여준 게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줬나 봐요. 2년째 되는 해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을 넘었고 점점 SNS가 활성화되면서 제품 협찬이나 광고로 돈도 벌게 됐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에서 저에게 제품 소개를 부탁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여러 매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요. 특히 제 고향 프랑스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자주 얘기하긴 했지만 직접 만나서 제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엘로디, 너 정말 예뻐졌구나. 언제 한번 집에 와서 우리한테도 비법을 알려줘라고 하셨을 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어야겠다고요. 한국에서의 2년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제 그 변화를 프랑스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프랑스 사람들이 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제 정말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은 설레면서도 떨렸어요. 과연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민지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서 언니 프랑스 가서도 김치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였거든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는 순간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멈칫하시면서 멍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엘로디인가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엄마, 저예요라고 대답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엘로디 맞니? 미안해. 내가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봤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글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어머니의 반응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계속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파리 16구에 있는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도 묘했습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는데, 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 방도 그대로였는데,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도 퇴근하시고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 딸이야? 한국에서 뭘 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서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된장국, 김치, 반신욕, 그리고 피부과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까지요. 부모님은 정말 신기해하시면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로디야,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이 넘는다면서. 정말이야? 아버지가 물어보셨는데 사실 부모님은 제가 SNS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제 계정을 보여드리고 협찬 수익이나 제품 판매 현황을 설명해드리니까 정말 놀라셨습니다. 며칠 후에 정말 기다렸던 순간이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클라라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엘로디, 너 프랑스 돌아온다며? 만나자. 클라라와 만나기로 한 곳은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에서 입던 스타일 그대로 입고 갔어요. 심플한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었죠. 카페에 들어갔을 때 클라라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먼저 손을 흔들며 클라라라고 불렀어요. 클라라가 저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엘로디야? 정말 너야? 세상에, 너 완전히 달라졌잖아. 클라라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하다가 점점 질투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 혼자 다 한 거야? 혹시 뭐 좀 했니? 성형수술이나 지방흡입 같은 거? 그때 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내 몸을 돌보는 마음부터였어. 겉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뀐 거야. 클라라가 그게 뭔 소리야? 그런 걸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어요. 식단, 운동, 생활 패턴, 그리고 마음가짐의 변화까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클라라가 아, 맞다. 엘로디, 내 친구 소개해줄게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클라라가 오늘 친구와 함께 온 거였어요. 장 피에르, 이리 와봐. 내가 말했던 고등학교 친구 엘로디야. 장 피에르라는 이름의 29살 건축가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는데 클라라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저를 소개하면서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는데 장 피에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엘로디 씨. 한국에서 오셨나요?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으시네요. 장 피에르가 클라라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보이자 클라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엘로디예요라고 자기소개를 했더니 장 피에르가 한국에서 오셨나요?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으시네요라고 말했어요. 클라라가 쟤는 내 친구야. 원래 파리 사람이고라고 끼어들었지만 장 피에르는 저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 장 피에르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 시작했지만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지금은 썸 타는 사이가 됐어요. 클라라는 그 후로 저에게 계속 연락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변한 거야? 나도 한국 가면 될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클라라가 이제는 저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한번 가봐.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줘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동창회 장소에 들어갔을 때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심지어 조나단도 저를 보고 혹시 새로운 선생님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조나단, 나야. 엘로디. 제가 말했을 때 조나단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충격받은 표정으로 엘로디라고? 정말 너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날 밤 동창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엘로디,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한국에서 뭘 한 거야? 비법 좀 알려줘. 조나단도 계속 저 주위를 맴돌면서 이야기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그에게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얕아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한 건 겉모습만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모든 게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몇 달 후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파리 7구에 엘로디 앤 서울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아버지가 법적인 절차를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에 조언을 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우리가 지원해줄게라고 하시면서 초기 자금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K-뷰티 철학과 제품들을 프랑스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공간이었어요. 매장은 작았지만 제가 직접 큐레이션한 한국 화장품들과 함께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리지엔이 한국에서 찾은 아름다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나왔어요. 어머니는 제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특히 매장 오픈날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엘로디야, 엄마가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날 공항에서 너를 못 알아본 게 내 생애 가장 깊은 실수야. 어머니도 제 영향으로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시고 한국식 스킨케어를 따라하시게 됐어요. 아버지도 딸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면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지금 제 매장은 파리에서 꽤 유명한 K-뷰티 명소가 됐어요. 매일 프랑스 여성들이 찾아와서 한국의 뷰티 철학에 대해 궁금해하고 제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 유명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기자가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은 거울을 바꿔준 나라예요. 흠을 보던 거울에서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로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로디야, 상처는 가릴 게 아니라 피워내는 거구나. 내가 그걸 보여줬어.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장 피에로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고 매장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몸을 돌보는 마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끔 조나단이나 예전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신기해요. 그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인데
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매일 김치를 먹고 된장국을 마시고 반신욕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건강하게 지내자. 매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정말 뜻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었어요. 말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이었는데 저와 비슷하게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장에 와서 정말 한국 음식만 먹어도 피부가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드렸어요. 된장국의 효능, 김치의 유산균, 반신욕의 중요성까지요. 마리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마리가 다시 매장에 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피부가 확실히 좋아져 있었거든요. 엘로디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매장에 자주 오셔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제가 바쁠 때는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배워서 김치를 직접 담그기 시작하신 건 정말 놀라웠어요. 엘로디야, 김치가 이렇게 어려운 음식인 줄 몰랐어.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아버지도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셔서. 이 국물이 이렇게 깊은 맛이 나다니. 한국 음식이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중 하나인 소피가 매장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더니 제가 소개하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엘로디야? 정말 너야? 세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소피는 제 매장을 둘러보면서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업까지 하고라고 말했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엘로디, 나도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아. 너처럼 할 수 있을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 후로 소피는 단골 고객이 됐어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한국식 스킨케어도 따라하면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프랑스 유명 매거진 마리클레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매장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메모를 하더라고요. 엘로디 씨,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특별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내면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요.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죠. 그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기자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프랑스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상처는 가릴 게 아니라 피워내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제 단점만 보고 살았는데 한국에서 제 장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누구든지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자가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은 거울을 바꿔준 나라예요. 흠을 보던 거울에서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로요. 그 인터뷰가 실린 후에 매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16살 소녀가 엄마와 함께 매장에 왔는데 여드름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에게 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니도 그랬어. 거울 보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어. 하지만 지금 봐봐. 언니가 이렇게 변했잖아. 그 아이가 정말요?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아이는 그 후로 매주 매장에 와서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스킨케어 방법도 배워갔어요. 몇 달 후에는 정말 밝아진 모습으로 언니, 친구들이 저 많이 예뻐졌다고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장 피에로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어요. 엘로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피에르와 샌느 강가를 산책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엘로디, 너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저도 예전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럼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너와 함께 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언젠가 장피에르와 함께 한국에 가서 제가 살았던 곳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매장 운영 1년째가 되던 날, 정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조나단이었어요. 그는 매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더라고요. 엘로디,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조나단은 어색해하면서도 제품들을 둘러보더니 혹시 남자도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적당한 제품을 추천해줬습니다. 조나단, 고등학교 때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나단이 미안해, 엘로디. 그때 정말 철없었어 라고 사과했을 때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상처가 제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며칠 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엘로디야, 엄마가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날 공항에서 너를 못 알아본 게 내 생애 가장 깊은 실수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게 단순히 예뻐지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 엄마도 많이 배웠어.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있어요. 장 피에로와의 관계도 좋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가끔 한국이 그리워서 민지와 화상통화를 해요. 언니, 프랑스에서도 김치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물론이지. 매일 먹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상처는 가릴 게 아니라 피워내는 것이라는 교훈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건강하게 지내자.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변할 수 있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겉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